지금 손실이 나는 건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판단 미스에서 손실이 난 거예요. 그죠? 지금 손실이 난 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팔 수 있었는데 안 팔았기 때문에 오늘로 손실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혹은 어제 들어갔거나 그저께 들어갔거나 잘못 들어가 손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오늘 어쩔 수 없었다. 운명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물려 있어요. 제가 물려 있는 게 제 고객들이 물려 있는데 물린 건 그 전주 탓이고 그날은 해야 되는 액션이 있는 거예요. 더 물릴 것이냐, 빠지면 더 물릴 것이냐, 반대가 얼마나 멀 것이냐, 트레이드오프가 뭐냐, 뭘 포기해야 되냐. 나는 기회가 이 티켓이 다 날아가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진입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현금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미 물려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은 첫 번째 반등이 나오고 나서 뭐 5일, 10일 정도 올랐다가 두 번째 하락이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바닥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어요. 쌍바닥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냐를 결정하는 순간이 언젠가 와요. 거지만 첫 번째 바닥에서 던지는 게 가장 큰 실수이지만 첫 번째 반등에서 사시는 분들 이제 끝났구나 하고 마음 급하게 샀다가 상승이 점점 느려지다가 한 번 더 테스트할 때, 한 번 더 하락할 때 너무 공포에 질려서 그때 터신 분들이 나중에 후회가 제일 심하세요. 제가 이거 투매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투매를 많이 본 사람인데요. 왜냐면 옵션 시장에는 투매가 되게 많거든요. 투매할 때는 되게 특징이 분명해요. 이건 투매다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 정도 속도에서 투매라면 진짜 줄하한가가 갈 것 같은데요. 경제위기를 자산 증식의 기회로 노리고 있는 일반 대중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이든 투자는 항상 공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회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공세적으로 생각하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공세적인 것의 반대는 수세적으로 미치겠다, 망했다, 미치겠네, 계속 이 생각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수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것도 최소한 뭐 배움의 기회는 될 것이고 아니면 뭐라도 내가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에도 항상 손절이나 손절 대응이 들어가 있는 게 손절 안 하고 있으면 그 수세적 입장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투자나 연속적인 게임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순간에도 공세를 취해야 된다. Factfulness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도 다 못 읽었는데 내용이 엄청 좋죠. 그 작가님이 암에 딱 걸렸나? 사망일을 선고받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거 써야 되는 책인데 빨리 써야겠다. Factfulness를 써야겠다. 죽기 전에 써야 내가 배웠던 그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주겠구나라고. 그것도 약간 공세적인 생각이거든요. 지금 코덱스 인버스 ETF 투자에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인버스는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갈 때 많이 가지만 이제 거꾸로 돌아올 때 되게 빨리 돌아와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이 보시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털 타이밍을 잘 안 줬잖아요. 이렇게 냉정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털 타이밍을 안 줬다고 해서 못 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인버스가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잠못 조금만 손이 느리거나 멈칫멈칫 하시는 망설이는 분들이라면 되게 다루기 힘든 종목이에요. 물론 지금 인버스가 많이 벌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벌 수도 있지만 작년과 지금 사이에 시장에 대한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우리 필연이, 우리 운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웬만한 경제적 현상은 10년 후의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까지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일시적인 거고, 그래서 GDP가 2% 성장할 것 같은데 1.5% 성장해서 쇼크가 왔다. 그래봤자 한 분기 0.5%의 이야기지 10년 프로젝션에서는 큰 차이가 별로 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코로나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빠져있는 게 18년 정도고 요걸 처음 뚫었을 때가 뭐 16년 이쯤이라고 본다면 16년, 17년 정도니까 사실은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을 역행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도. 지난 4년간 아무 일도 없었다 수준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어디까지 중도에 빠질 수 있는 건지 1700이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더 무서운 거는 경제가 완전히 변화해서 1800까지 폭락한 건 그렇다 치고 일시적 폭락이 아니라 회복세 자체가 엄청 느려서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오고 전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상황으로 십수년간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아닐지 되게 장기간
시장이 우울하던 때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30년대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때 반등을 했다 손 치더라도 37년부터 46년까지 거의 본전이었어요. 어쩌면 37년부터 41년도까지가 가장 우울한 시기였을 수도 있죠. 이때는 쇼크여서 빠졌다 손 치더라도 절반도 회복을 못했는데 다시 그쵸? 몇 년간 하락장이 펼쳐지고 이거를 복구하나 싶었더니 다시 빠져요. 1950년대에 겨우 이걸 뚫잖아요. 20년 동안 미국 주식은 소위 이제 전고점을 뚫지 못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이 주식은 절대 하지 마라라는 정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 구간에 주식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 최악의 경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뭐 버블이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너무 바뀌면서 생각한 것보다 더 빠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캐시가 있다고 해도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근데 캐시가 있는 분들은 좀 그야말로 냉정을 되찾고 지금 주식을 급하게 들어갈 때는 아니에요. 이렇게 큰 시장이 한번 왔잖아요. 큰 지진이 한번 왔잖아요. 여진이 되게 많아요. 트레이더들은 이럴 때 하락한 김에 단기 반등이라도 5% 반등이라도 먹겠다, 물타가지고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본인이 5% 올랐을 때 충분히 끊을 수 있고 더 하락했을 때 대응 방식이 있기 때문이지 어느 정도 그 강제적 장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때는 여진이 끝나는 순간 다 끝나고 들어가도 돼요. 다 끝나고 여러분 V자형 반등 놓쳐갖고 막 진짜 어마어마한 손실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이 하락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뭐 사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몇 천만 몇만 명한테 맞춤화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모든 포트폴리오 다 드리고 그때 타이밍 다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단기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면 지금 타이밍이랑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 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살아남으면 요게 뭐 더 예컨대 뭐 그렇다는 예언이 아니라 더 하락해서 막 30% 40% 여기서 더 떨어진 이후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제가 다 포트폴리오 드리고 투자 전략 다 드릴게요. 어떤 방식이든 단 하나의 투자 전략이 아니라 각자의 투자 지평과 각자의 스타일에 맞도록 온갖 포트폴리오를 다 드릴게요. 그때 돼서 그때가 되면 기회가 너무 많아요. 진짜 공격적이신 분은 연 80% 벌 수 있는 기회도 너무나 많고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건 시장이 반등 못해도 연 80%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고 좀 보수적인 사람은 연 20% 30%를 한 3, 4년 동안 계속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한 방법이 많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그 현금을 보존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확 들어가서 야 그래도 오늘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어? 하면서 확 레버리지 탔다가 그 며칠을 못 기다려서 그 몇 주를 못 기다려서 3월 19일이면 벌써 한 19일 정도의 시장을 피해서 남들 마이너스 30% 날 때 다 피해서 좋다고 들어갔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개털이 됐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거 며칠 못 참아서 다 날렸구나. 너무 후회된다.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 그 며칠간의 반등 먹으려고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 채널에서 알려드리고 불릴레오에서 알려드리고 뭐 공짜로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 생존하신 분만 근데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때 돼서 그 얘기하면은 다들 막 비아냥거리면서 야 생존했어야 말이지 나는 그때 잘못 들어가서 다 날렸다.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억울하시겠지만 그때 생존하려면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손실이 나는 건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판단 미스에서 손실이 난 거예요. 그죠? 지금 손실이 난 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팔 수 있었는데 안 팔았기 때문에 오늘로 손실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혹은 어제 들어갔거나 그저께 들어갔거나 잘못 들어가 손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다음 주에 만약 시장이 더 하락했는데 손실이 난 거는 누구 탓이냐? 지지난주 탓이 아니에요. 지지난주 한 달 전 탓이 아니에요. 오늘 탓이에요. 오늘 탓. 오늘 액션을 취하지 않은 탓 혹은 오늘 들어가 버린 탓에 다음 주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오늘 손실은 지난주 탓이고 다음 주 손실은 분명히 오늘 탓이다.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었다. 운명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물려 있어요. 제가 물려 있는 게 제 고객들이 물려 있는데 물린 건 그 전주 탓이고
그날은 해야 되는 액션이 있는 거예요. 더 물릴 것이냐, 빠지면 더 물릴 것이냐, 반등은 얼마나 멀 것이냐, 트레이드오프가 뭐냐, 뭘 포기해야 되냐. 나는 기회가 이 티켓이 다 날아가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반등해서 먹는 게 얼마나 됐냐. 반등해서 20%? 반등해서 20% 먹는 중에 뒤늦게 들어가서 10% 먹을 수 있어요. 그 20%는 20%가 아니에요. 그 중에 마지막 10%, 15%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반등 다 이뤄지고 있을 때 늦었네가 아니라 그때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다음 주에 못 먹는 거는 오늘 액션을 안 했기 때문이겠구나 하고, 그때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련의 액션이 있습니다. 그때, 그날, 오늘. 어제는 어제의 잘못이고 어제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난 잘못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내 탓이 아니다. 어제의 내 탓이다. 다 끝냈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나는 내일이 나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이냐, 다음 주에 나에게 어떤 원재를 물려줄 것이냐, 그거는 지금 오늘 당장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는 분, 없는 분, 약간 들어가 있는 분, 뒤집고 싶은 분들이 자꾸 여기서 본능이 뭐냐면요, 자꾸 포지션을 잡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코드님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대단히 많은 수십만 개미 투자자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게 그분의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바코드님도 메타인지가 대단하신 분이어서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자기 안에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바코드를 욕하고 있지만 다 내 안에 바코드를 찾아서 그 방송을 본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비웃고 있지만 사실은 자조를 하고 있는, 그래, 나도 저래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이렇게 장이 많이 움직이면, 해외 선물은 애초에 레버리지가 많으니까 계속 포지션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매일매일이 위험이고 매일매일이 위기고 매일매일이 어마어마한 기회고 매일매일이 대박이잖아요. 매일매일이 대박이니까 그 안에 있으면은 자꾸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진취적 스피릿이라고 해야 될까?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도박이 여기서 끊어야지, 특히 났다가 뒤돌아서다가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집에 갈까 이러다가 한 번만 더 그 액션을 원하는 거예요.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프라이스 액션, 빵 또 움직이고 한 번만 더 걸고 싶어. 난 남자니까, 난 영웅이니까, 난 여기 한번 뛰어들어서 승부를 보고 싶어. 나는 파이터야. 그 파이팅의 기질이 끌어오르는 게 인간이고, 그게 사실 멋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카지노의 사람들이 99%는 돈 잃고 페인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해외 선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시장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이 있으면 인간은 눈이 뒤집힙니다. 한 번 잃고 나와도 너무 짜릿했다, 영웅이 된 느낌, 또 들어가고 싶어.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서 평생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 머릿속에 막 울리는 거죠. 막 역대 대통령과 역대 임금님과 역대 막 브레이브하트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막 울리는 거예요. 이 위기 순간에 용기를 내는 자만이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에 홀려 들어가요. 자기가 만든 변동성 안에서 지금 나는 일어서서 이 악재에, 이 위기에, 이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서 와이프가 말리는데, 가족이 말리는데 한번 분연히 일어나서 한번 싸워보리라 하는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다 있으시잖아요. 그 생각에 지지 마시라.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투자자는 1번도 냉정, 2번도 냉정. 내가 흥분해 있다 싶으면, 내가 설레발친다 생각한다면, 내가 경거망동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 빼야 돼요. 특히 훈련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의 판단이 내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선다면 빼야 돼요. 내 자산을 지켜야죠. 자산을, 사람들이 자기가 한 푼 한 푼 모은 사람들은 모를까, 일반적으로 자기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저는 병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1원이 내 병사다. 어디 가서 헛된 죽음을 하게 만들지 말자. 내 병사가 얼마나 소중해요. 가서 죽었어. 한번 싸워봐. 10,000명 보냈다가 이제 대대장이 보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패퇴해서 2,000명이 죽었습니다. 숫자라고 생각하는 장군들은 그래 한번 더 싸워봐 이러겠지만, 진짜 리더라면 그 2,000명이 죽은 데 대한 그 누군가의 자녀들, 이 죽은 데 대한 아주 진짜 제 입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 어떤 반성이 있어야 돼요. 야, 나의 자그마한 판단착오로 2,000명이 죽었다니, 응?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10,000명이 다 죽어도 되죠. 어떨 때는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죽는 거, 쓸데없이 가서 나라도 못 지키고 그냥 장군이 병신이어서 죽는 거, 그 너무 헛된 죽음이잖아요. 나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5% 10%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5% 10% 15%가 노출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알고리즘들도 지금 10% 넘게 터져 있는 알고리즘이 몇 개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걔네들은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정말 한 요 정도의 가능성, 한 2% 정도의 가능성으로 이런 이벤트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터진다. 근데 이게 최악의 2%이기 때문에 이거 각오하고 간다. 20%가 날아가는 MDD 20% 혹은 대부분의 지금 손실 많이 나 있는 알고리즘들은 MDD 30%다. 최악의 경우에 50년에 한번 발생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마이너스 30% 간다고 봐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간 시나리오들이에요. 그죠? 척후병인 거죠. 제가 이 전쟁 영화 보면서 제일 짜증나는 캐릭터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장군이 잘못 배웠어. 진짜 자기 병사 다친 거를 막 자기가 막 치료해줘 본 적도 없고 눈물 흘린 적도 없고 펜때나 굴리던 장군이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세워갖고 그 소중한 병사들을 확 잃고 나서 미안한 줄도 몰라. 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완전 엘리트야. 막 귀족이야. 이런 케이스가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래 놓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맨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일선에서 죽은 병사들인데 그잖아요. 어차피 주식하는데 반토막 날 각오해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주식하면 반토막 날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지수가 50% 빠지면 잡주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 80%예요. 그럼 그걸 다 맞을 각오 한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니어 때는 하루에 200만 원을 잃으면 제 손실한도에 되게 가까워져서 되게 멘탈이 붕괴됐어요. 시니어가 되니까 벌어든 돈도 있고 사이즈가 커져서 하루에 2억을 터진 적이 있는데 제가 하루에 2억을 터져도 되게 냉정했어요. 제가 냉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손실을 감내했었던 거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금액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내가 뭘 각오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냉정을 잃어서 멘붕이 온 상태면 근데 그때는 또 몰라요. 포지션이 있을 땐 전혀 몰라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건 나 괜찮아. 나 지금 되게 냉정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고 나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다. 냉정하지 못했구나. 냉정했으면 그 잃을 돈 아닌데. 그래서 몇백 번, 몇천 번을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냉정한 상태인가? 근데 진짜 그때는 몰라요. 머리가 뜨거우니까 그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냉정했나 안 했나가 판단이 안 돼요. 그게 뭐 몇 년이 쌓여야 판단이 될까 말까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으로 큰 손실 본 게 아마 지금 뭐 많아봤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잡주에 들어갔다가 뭐 그런 걸 겪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그게 인생의 일대의 위기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3번, 많아야 5번 수준인데 저는 정말 몇십 번 겪었거든요. 그 옵션 시장이 워낙 레버리지가 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실수의 영역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수십 번을 겪어도 내가 지금 냉정한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기 되게 힘들어요. 부디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돈도 돈이지만 머리 뜨거워질까 봐. 냉정 잃으면 끝입니다. 장단컨대 여러분이 냉정할 때 의사결정을 내리면 투자에 있어서 한 50% 이상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60% 이상 맞아요. 냉정할 때 의사결정을 내리면 여러분들한테 수를 엄청나게 매겨서 혹은 밤을 새우게 하거나 절박한 상황에 밀어넣으면 IQ가 14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준에서 약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술을 막 3병을 마셨다. 소주 3병 마셨다. 밤을 샜다. 의사결정 체계가 완전 바보잖아요. 또 언제 그러냐? 너무 열받았을 때, 너무 절박할 때, 여기선 절대 안 돼 라고 너무 절박하게 했을 때, 옆에서 누가 열받게 했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의 IQ가 14 정도 떨어진다는 걸 그냥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러면 여러분이 IQ가 14가 떨어진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시장에 들어가면 의사결정은 한 99% 나쁜 의사결정이에요. 무조건 손실이 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메타인지를 한다면 평소에 60%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시고 김씨가 계시고
성공할 확률이 1~2%밖에 안 되는 여러분을 이 있을 때 둘 중에 한 명을 카지노로 집어넣어야 돼요. 누굴 집어넣겠어요? 저 같으면 술에 만땅 꼬는 사람은 절대로 카지노나 이렇게 변동성 시장에 집어넣고 싶지 않다.